마음이 복잡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정확히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게 두기엔 계속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날입니다. 괜히 예민해진 것 같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할수록 오히려 더 어수선해지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감정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없애려 해도 남아있고 잊으려 해도 다시 떠오르고 이해하려고 하면 또 다른 감정이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정을 늘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대해왔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이유를 찾으려 하고, 화가 나면 왜 그런지부터 설명하려 하고, 불안해지면 당장 없애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앞에서 늘 조급해집니다. 지금 이 기분이 왜 생겼는지, 이 감정이 맞는 건지,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점검할수록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느끼기도 전에 판단하고 머무르기도 전에 정리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은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더 차지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정리하려는 태도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제목처럼요. 이 책이 말하는 감정은 특별한 사건의 결과라기보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반응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이미 지나간 일과 상관없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익숙해진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건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만큼 오래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잠시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것. 어쩌면 감정과의 화해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복잡할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은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자신을 또 한 번 탓하게 됩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왜 이렇게 감정이 많냐고. 하지만 감정은 한 번 느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며 반복해온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성품은 행동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계속 해온 방식이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정도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늘 참아왔던 사람은 비슷한 장면 앞에서 자동으로 마음을 움켜쥡니다. 항상 책임을 먼저 떠안았던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잘못했나부터 떠올립니다.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이 외면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문제가 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자주 통제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이 감정은 없어야 하고, 이 기분은 잘못됐고, 이 마음은 빨리 지나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밀어낼수록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목소리를 키우는 것처럼요.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인간은 자신을 다스리려 할수록 자신에게서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려 들수록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순간보다 그냥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인정받는 순간 조금 누그러집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감정은 억제보다 인식될 때 가장 빠르게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바꾸려 들지 않고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 단순한 태도 하나로도 감정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너무 빨리 처리하려 합니다. 마치 미뤄두면 안 되는 업무처럼요. 하지만 감정은 처리 대상이 아니라 동행 대상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습관이다에서 말하듯 감정은 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오래 반복된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 흔적을 없애려 하기보다 내가 이런 방식에 익숙했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것. 그 순간부터 감정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화해한다는 건 감정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나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자꾸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와서 지치게 만듭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느꼈는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김없이 비슷한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미완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서사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말은 감정을 줄이거나 통제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다시 보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습관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머리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괜히 방어적인 태도가 먼저 나오는 순간들, 그 감정은 그날의 상황만 보고 생긴 게 아니라 과거의 비슷한 장면에서 반복해 선택했던 반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작가의 시선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 감정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등장했던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 우리는 그 인물을 쓸데없이 등장한다고 밀어내려 했지만 사실은 이야기 속에서 계속 불려나왔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감정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불안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는 감정이고 분노는 침해당한 경계를 지키려는 신호이며 무기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몸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말을 안 듣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없애려 해도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맡고 있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 감정은 왜 아직 이 자리에 있을까를 묻는 쪽으로 질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순간 감정은 문제에서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작가가 인물을 다루듯 이 감정을 조금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이 처음 등장했던 장면은 언제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늘 다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없었다면 나는 무엇을 더 힘들게 겪었을지. 이렇게 바라보면 감정은 없애야 할 오류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이 남긴 흔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화해한다는 말은 감정을 좋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감정이 있었던 이유를 조용히 인정하는데 더 가깝습니다. 그 인정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감정은 조금 물러납니다. 역할이 끝났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정리가 필요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억지로 덮지 않고 한 번쯤 끝까지 읽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감정과 화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럼 이 감정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까? 감정을 없애지 못한다면 적어도 감정 때문에 하루를 다 써버리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감정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감정 이후에 씁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를 머릿속에서 몇 번씩 되감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을 혼자서 다시 해보고 다음에 올지도 모를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지칩니다. 감정 그 자체보다 감정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 낭비라는 말은 감정을 느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하루를 전부 차지하지 않게 하자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이 겪는 불행의 상당 부분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데서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현재형으로 재생되는 순간들이 반복 재생을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게 감정 낭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을 없애야지가 아니라 이 감정은 내 하루에서 어디까지 머물러도 될까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분이 가라앉았다면 그 감정이 하루 종일 동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출근길까지만 같이 가도 되는지 선 하나를 그어보는 겁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영역을 정해주는 느낌으로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해석이 과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의 하루 전체의 의미를 맡길 필요는 없다는 것. 그래서 감정 낭비를 줄이는 습관은 이렇게 바뀝니다.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오늘 하루를 나쁜 날로 규정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이 있다고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 지금 이런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 하루에는 다른 장면들도 있다는 시선을 갖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반복되면 감정은 조금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중심이 아니라 하루의 한 부분으로요. 그때부터 감정은 여전히 오지만 예전처럼 모든 에너지를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감정 낭비가 줄어든다는 건 감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정에 쓰이는 삶의 분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감정과 화해한다는 말은 사실 꽤 오해받기 쉬운 말입니다. 감정을 좋아하라는 뜻도 아니고 불편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감정이 있어도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감정만 없었으면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 텐데.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올 수 있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서 더 조심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분노가 있어서 지켜낼 수 있었던 경계도 있었고, 무기력이 있어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됐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감정은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나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화해한다는 건 감정을 미화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있었던 이유를 부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감정이 왜 아직 남아있을까를 따져 묻는 대신 이 감정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왔을까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이 남긴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록은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읽고 지나가도 되는 흔적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장면을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다시 부르는 것. 그 순간부터 감정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나온 존재로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장 어떤 감정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그걸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해줘도 충분합니다. 아직 여기 있구나. 그 정도의 인정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덜 날카로워집니다. 요즘 당신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나요?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으니 댓글로 천천히 나눠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감정을 조금 덜 밀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